Goal, man. 손흥민 영입이 셀링클럽 시절 토트넘 입장에서 반전 수준의 대형 계약이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시간이 흘러 솔랑케의 토트넘 이적을 로마노와 온스테인이 알렸고 6,500만 유로의 이적료는 현 시점 구단 신기록입니다. 은돈벨레의 이적료였던 5,300만 유로의 종전 기록이 5년 만에 갱신되었고 한화 1,000억이 넘어가는 금액은 토트넘 입장에선 풀베팅이며 중저가 선수들을 가득 영입했던 오랜 기조에 찾아온 오랜만의 반전입니다. 토트넘 구단 레코드의 출발점에 손흥민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과거와 현재의 기록 보유자들의 시너지가 토트넘이랑 구단의 미래 계획이 달린 핵심 키워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토트넘이 방출을 통해 벌어들인 최고 이적료는 8,650만 유로이고 주인공은 가레스 베일입니다. 당시 EPL의 왕이 되어가던 베일의 존재는 토트넘 팬들에게 우승을 꿈꾸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재밌게도 베일의 이름은 미래 손흥민 영입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12-13 시즌이 끝나고 베일은 PFA 올해의 선수, 최우수 영플레이어, FWA 올해의 선수를 석권하며 3개를 모두 수상한 역대 두 번째 선수에 등극하였습니다. 최초의 주인공은 맨유 시절 호날두입니다. 해당 시즌 베일은 44경기 26골 10도움을 기록하며 호날두가 떠난 EPL에서 가장 폭발적인 사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끝나고 레알 이적이 발표되었고 토트넘 팬들에겐 재앙이었습니다. 우승을 꿈꾸게 만든 유일신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순간입니다. 원래 토트넘을 우승권팀으로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베일과 모드리치 시절에 그들의 위상은 달라졌고 둘 모두를 1차 본격적으로 셀링 클럽이란 조롱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평범한 중위권 팀들의 선수 판매는 당연한 일이지만 토트넘이 유독 셀링 클럽이란 조롱을 들은 이유는 그들의 재정력과 총합 승점이 빅6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5팀에 비해선 타이틀이 부족하고 결정적으로 팀의 주축들을 고점에 팔아버린 전력은 우승에 대한 염원이 없는 팀으로의 낙인이었습니다. 팬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토트넘은 당연히 영입전에 뛰어들었고 2013년 그 유명한 베일의 유산 7인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여기에는 에릭센도 포함되어 있고 라멜라와 솔다도에게 지불한 3천만 유로는 구단 신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다시 한번 토트넘은 3천만 유로의 레코드를 통해 또 한 명의 남자를 영입합니다. 레버쿠젠의 신예 손흥민이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손흥민의 활약이 중요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의 신기록 보유자들이 예상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일의 공격력은 다수의 선수가 흉내조차 내지 못했고 토트넘의 팀 컬러는 상당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흥민마저 실패한다면 레비 회장 입장에선 몇 년간 나름의 배팅을 해온 영입 전략이 실패로 규정되었을 것이고 팀의 컬러가 달라질 수 있는 변곡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차에 손흥민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3천만 유로가 비쌌다는 말을 꺼내기 힘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진 먼 미래엔 3천만은 껌값이었다는 평가로 이어질 거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의 성공 이후 토트넘은 다시 한 번의 대형 계약을 준비했고 3,500만 유로로 무사 시소코를 영입했습니다. 다음 시즌은 산체스를 위해 4,200만 유로를 투자했고 바로 다음 시즌엔 6,200만 유로의 은돈벨레까지 손흥민의 구단 레코드는 4년 사이에 2배나 상승했습니다. 그때의 그래프라면 그 4년 후엔 1억 2천만 유로라는 역사적인 금액이 지불되어야 하는 가파른 상승세였습니다. 손흥민 이전과 이후의 기록 갱신 스피드는 토트넘 1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극단적이었고 이는 그들의 목표가 이제는 우승이라는 확실한 표효였습니다. 해당 시기 토트넘이 선수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케인과 손흥민의 몸값은 폭등하기 시작했지만 절대 이적 불가로 베일 모드리치 시절과는 정반대의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대반전은 무사 시소코는 챔스 결승에서 부진했고 산체스는 한 번도 토트넘의 주전 센터라인이 된 적이 없으며 은돈벨레는 구단 역사상 최악의 영입이란 평가가 남게 되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던 구단 레코드는 완전히 멈춰버렸고 이후 5년간 은돈벨레의 반값도 안 되는 선수들을 영입하며 대형 계약은 철저히 지양하는 클럽이 되어버렸습니다. 손흥민과 클럽 입장에서 아쉬운 대목은 유소년에서 올라온 케인과 저점에 영입한 에릭센과 알리가 리그 탑 수준으로 성장한 시점에서 유일한 대형 계약인 손흥민까지 데스크가 완성되었지만 손흥민 이적률을 뛰어넘은 선수 누구도 데스크 레벨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역시 저점에 영입했던 양과 토비 워커와 로즈 트리피어까지 불꽃 성장을 거듭하고 하나의 클럽에 모아졌던 것을 상기하면 더욱 뼈아픈 결과였습니다.
토트넘 역사상 손흥민보다 높은 몸값으로 영입하고 성공한 선수는 5천만 유로의 주인공 로메로 한 명입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방출 시점 오히려 몸값이 떨어지며 클럽에 손해를 남겼습니다. 은돈벨레보단 낮지만 역시 고액이 지출된 히샬리송의 경우에도 에버튼 시절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도약이 절실합니다. 토트넘이 최근 몇 년간 외 유소년 팀을 통해 제2의 케인 찾기, 어린 선수 영입을 통해 제2의 에릭센, 알리 찾기에 집중했고 은돈벨레 케이스를 극단적으로 꺼려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랭 단장이 토트넘에 부임했습니다. 비카리오와 반더벤은 비교적 낮은 몸값에 영입했지만 1년차에 클럽의 완전한 주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릭센, 알리의 성공이 스쳐가는 대목입니다. 이번 시즌 레비 회장은 다시 한번 랭 단장의 선택을 수락했고 솔랑케 1132억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솔랑케가 제2의 은돈벨레가 된다면 그들의 미래 전략은 암흑입니다. 대형 계약의 유일한 생존자들이자 팀의 주축인 손흥민과 로메로 입장에선 누구보다 자신들의 몸값을 뛰어넘는 대형 계약을 바랬을 선수들입니다. 팀 성적과 직결된 부분이고 월드컵 챔피언과 득점왕 입장에서 챔스를 밟지 못하는 것은 분명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히샬리송 입장에선 1000억짜리 경쟁자란 새로운 도전이 주어졌습니다. 지난 시즌에 솔랑케가 고스란히 재현된다면 1132억은 분명 회수 가능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솔랑케의 지난 시즌은 분명 커리어 하이였고 올해의 결과는 미지수이며 이적료로만 평가하면 15골은 넣어야 성공으로 불릴 만큼 높은 금액입니다. 1000억 언저리의 공격수는 전세계 모든 팀에서 절정의 기량을 보였고 당연히 평가에는 강한 시선이 모아지기 마련입니다. 솔랑케가 아닌 1000억 공격수라는 비교에선 더욱 논쟁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팬들은 랭 단장의 눈에 기대를 가지고 있고 엠폴리의 비카리오를 발굴해낸 전력을 생각하면 그의 미래 예측 능력은 현재까지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팬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손흥민 본인이 원하는 행복 축구입니다. 성적은 분명 그에게도 쟁점이고 조금이라도 더 즐거운 축구를 위해서 좋은 동료들과 나누는 승리가 필요합니다. 토트넘이 다시 한번 1000억을 지출했다는 것은 그들이 우승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고 솔랑케는 최전방에 멀뚱멀뚱 서 있다가 리그 19골을 넣은 공격수가 아니란 점도 주요 포인트입니다. 본머스의 전력상 그는 후방 지원을 해야 했고 9.5번에 가까운 활약을 쓰며 연계와 팀플레이를 펼치면서도 많은 득점을 터뜨렸던 공격수입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솔랑케가 아니라 딱 지난 시즌의 솔랑케 그대로만 재현해도 손흥민을 포함한 윙어들에게 천군만마임에 분명합니다. 심지어 토트넘의 여름 이적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대형 계약이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계산기상으로 이번 시즌은 최근 몇 년을 통틀어 은돈벨레 영입 시점에 이어 오랜만에 찾아온 총력을 다하는 시즌입니다. 손흥민이 캡틴인 상황에서 토트넘의 영입 기조에 반전이 생겼다는 것은 분명 반가운 상황이지만 우승을 입에 올리기엔 아직 이릅니다. 경쟁팀들은 수년간 솔랑케 금액 수준을 다수에게 투자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작년의 출발과는 비교가 안 되는 스쿼드를 갖추게 되었고 여러 번 말했지만 에릭센, 알리 수준으로 리그에 충격을 안기는 어린 선수들의 동시다발적인 성장도 기적의 열쇠입니다. 토트넘은 주사위를 던졌고 결과는 시즌 내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솔랑케가 제2의 은돈벨레가 아니라 2015년의 기록 보유자 손흥민의 결과를 이어가길 응원하고 경기가 끝나는 시점에 캡틴과 동료들이 더 많이 웃는 시즌이 되길 기원합니다. 좀 더 과감하게 말하자면 올 시즌이 손흥민 데뷔 이후 가장 행복한 시즌이 되길 간절히 응원합니다.